안녕하세요, 알사이어입니다. 오늘은 약사의 전망하고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온라인상에서 이제 약사의 역할은 AI와 같은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고, 약사란 직업은 이제 사라질 직업이다라는 별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AI 같은 이제 인공지능들이 의료 분야에 이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의약품 조제나 이런 단순 업무를 대체할 수는 있지만 약사의 중요한 역할들을 대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한국 약사들의 업무가 이제 복약 지도나 조제 같은 업무로 제한된 경우가 많아서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사의 전망과 중요성, 그리고 왜 AI 같은 인공지능이 약사를 대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약사를 대체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약사의 역할이에요.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미국 약사하고 한국 약사들의 업무가 좀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한국 약사들도 당연히 해야 할 업무들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계 특성상 약사들한테는 좀 제약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사라는 직업을 좀 단순 업무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약사는 환자하고의 상담, 개별 케어를 통해서 이제 의약품 처방하고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주요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 알레르기 반응, 처방전 외의 약물 복용 상태, 이런 걸 전부 고려해서 환자한테 가장 적합한 약물 정보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상담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I가 접근할 수 없는 민감한 판단하고 상담이 요구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AI 분석의 한계성인데요. 의약품의 작용과 부작용은 환자에 따라 전부 다르게 반응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말 약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들이 동반되어야 하는 직업이고요. AI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이제 환자 개인에 대한 신체적 특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이제 작용 부작용에 대한 이런 반응들을 AI와 같은 인공지능이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물에 대한 정말 폭넓은 지식하고 경험이 동반되어야 하고요. 환자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정말 잘 파악할 수 있는,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약사 스스로 경험에 기반을 두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작용 부작용에 대한 반응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약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AI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유가 환자와의 상호작용인데, 약사는 AI 같은 기계적인 부분이 아닌 이제 환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이제 인간적인 감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걸 잘 활용해야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냐면 특히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 약물을 거부하거나 이런 약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감성을 동반한 상담으로 어르신들의 공감을 얻어내고요. 적절한 대처를 하는 능력,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약사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절대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약사의 역할이 단순한 데이터 처리와 자동화된 작업으로 대체될 수는 없고요. AI 기술의 도입은 약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조하거나 보완하는 것이지 약사의 업무를 절대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론을 내보면 약사의 역할은 이제 기계가 대체할 수는 없는 영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분야별 전문 약사를 점점 양성해가는 추세여서 졸업 후에도 레지던시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전문 약사들을 배출하고 있고요. 이렇게 약사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 근거 없는 내용으로 약사는 미래 없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단순 업무나 데이터 분석 등으로 이제 그런 업무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인 부분은 약사의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보조하고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는 이제 미국 대형 체인 약국 중에 월그린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신입 약사들한테 연봉 더하기 75,000달러 보너스까지 지급을 하면서 약사들을 채용을 했거든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현재 미국 제약시장이 그만큼 약사 고용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약사를 구하기가 요즘은 힘들어졌기 때문에 유학생 취업도 많이 좋아졌고요. 진짜 약사가 사라질 직업이라면 제약회사들이 아니면 약국들이 약사한테 이런 대우를 해줄 리가 없겠죠. 자, 이제 약사의 필요성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고, 간단하게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먼저 약대로 진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PharmD라는 학위를 취득해야 될 거고요. 다음이 이제 약사 면허 취득인데, 약사 면허 고시에는 NAPLEX, NAPLEX라는 시험이 있고요. 약물 규제에 관련된 State Law, 주법에 해당되는 법들이죠. MPJE라는 시험까지 패스를 하면 약사 고시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던시를 거칠 건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병원 쪽으로 간다 하면 레지던시를 1년에서 2년 정도 거치셔야 될 거고요. 그냥 일반 약사라던가
아니면 제약회사, 리서치 정도를 원한다 그러면 레지던시까지 거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자기 분야를 정하고 구직을 해서 자기 진로에 따라서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다음 준비가 어떤 분야, 약사가 어떤 종류의 약사가 있는지, 그다음에 연봉은 얼마큼 되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스스로 자기한테 적합한 진로를 정해서 취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미국 약사 종류하고 연봉 그리고 간략한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미국 약사의 진로는 이제 크게 일반 약사, 병원 약사, 제약회사 약사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일반 약사, 커뮤니티 파마시스트라고 저희 부르는데, 지역 약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요. 개인, 아니면 체인 또는 병원에 기반한 약국을 운영하거나 거기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약사들도 직급에 따라서 이제 연봉의 차이가 있어요. 보통 이제 12만 불에서 한 13만 불 좀 넘는 정도가 이제 보통 약사들의 평균 연봉이에요. 자, 두 번째가 이제 Hospital Pharmacist,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이고 병원 내 모든 약물과 관련된 업무를 관할하고 구매, 제조, 투여에는 조제도 포함이 되고요. 영업, 마케팅, 유통 이런 모든 업무를 다 관할합니다. 그리고 2025년 기준 병원 약사의 평균 연봉은 약 14만 5천 불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 약사는 좀 더 다양하게 나뉘어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 약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레지던시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병원 약사 중에 첫 번째가 Critical Care Pharmacist,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약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위한 고위험 약물 치료 관리를 하고요. 평균 연봉은 약 13만 5천 불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Pediatric Pharmacist, Pediatric 하면 소아과거든요. 영유아 또는 어린이, 청소년 위한 약물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평균 연봉은 약 15만 불이 좀 넘습니다. 그 다음이 Psychiatric Pharmacist, 정신과 약사예요. 정신질환 있는 환자들이 약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신성 약물을 다루는 약사들이에요. 연봉은 약 12만 불에서 16만 불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Cardiology Pharmacist, 심장내과 약사예요. 이제 심장질환에 관련된 모든 약물을 담당을 하는데 연봉이 꽤 높아요. 여기가 초봉이 이제 한 12만 불부터 시작을 해서 높게는 36만 불까지 경력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이 Ambulatory Care Pharmacist인데 외래 진료 약사고요. 병원에 상주하면서 입원 환자가 아니고 이제 외래 진료받는 환자들, 복약지도라던가 아니면 특히 이제 기저질환 있는 환자들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봉은 한 10만 불에서 17만 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Nuclear Pharmacist라는 게 있는데 방사성 약물 관리하는 약사고, 아무래도 방사성 물질이다 보니까 약품 수령, 제조, 조제, 폐기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모든 업무를 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평균 연봉은 약 13만 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뭐 다양하게 더 많아요. Infectious Disease Pharmacist라고 해서 전염병 관리, 코로나 이런 거 있었을 때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약사고요. 그 다음에 Oncology Pharmacist라고 해서 종양 전문 약사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약사들이 미국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의 약사들을 양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ndustrial Pharmacist, 제약회사를 이제 기반으로 활동하는 약사들인데 주요 업무는 리서치, 생산, 품질 관리, 영업, 마케팅, 유통 이런 일들이 있고요. 평균 연봉은 좀 낮아요. 일반 약사나 병원 약사에 비해서는 약 한 11만 불 정도 되고요. Industrial Pharmacist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가 Research and Development, 보통 R&D라고 하죠. 연구 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요. 합성을 직접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합성과 관련된 이제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는 데도 관여를 하고요. 평균 연봉은 약 10만 5천 불 정도 됩니다. 다음이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제조하고 생산 감독하고, 그 다음에 약품의 품질, 생산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이런 업무들을 담당을 해요. 평균 연봉은 약 9만 6천 불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퀄리티 컨트롤,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이제 전반적인 품질 관리, 그 다음에 기준을 잘 준수하는지 이런 일들을 하는 약사예요. 평균 연봉은 약 13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전공 중에 하나인데 Regulatory Affairs, 제약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약사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 신약이 개발되면 FDA, 미국 식약청이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한다거나, 의약품 개발, 제조 이런 과정에 대한 이제 제약 관련 규정과 법률을 준수하는지를 또 관리를 하고요. 연봉은 11만 8천 불에서 12만 6천 불 정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PharmD 학위하고 Regulatory Affairs라는 전공을 같이 한다 그러면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정말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추천하는 전공입니다. 자, 이렇게 본 것처럼 미국 약사들은 이제 점점 더 전문화된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종합병원에서는 이제 분과별 전문 약사를 선호하고 반드시 레지던시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약회사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 약사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사라는 직업은 점점 더 다양화되고 더 발전해가는 분야이지 AI로 대체될 수 있는 분야가 절대 아니에요. 이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약사의 전망과 이제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단순히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면허를 취득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 보다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좀 더 전문화된 분야로 전문화된 약사로 거듭난다면 미국 현지 취업뿐만이 아니고 국내로 복귀해서 취업을 할 때도 사실상 어려움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자, 오늘은 제 약사의 전망과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약사 전망, 진로, 취업과 관련돼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에 보이는 연락처로 상담 문의 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